요즘 중국 증시까지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공산당 리스크로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이 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 증시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자, 중국 시장 급락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 계열사인 증권시보는 주요 지수가 대폭락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은 하락이 지속되지 않고 시장은 수시로 안정된다고 본다면서 이 구조적인 투자 기회를 잡으라고 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면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경치는 먼 시야에서 봐야 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최근 주가의 하락은 일부 투자자의 정책 오독에 따른 것으로 경제 기초 여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에 대한 주식 매매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일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이 100% 자회사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했고 이 마그나의 이 주식 회사 49%를 매각했습니다. 이 마그나는 지분 인수를 위해서 약 4억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213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요. 이로써 LG전자와 마그나 간의 합작법인 주식 매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LG전자는 합작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합니다.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등 이 전기차를 구성하는 부품을 연구, 개발하고 또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두산그룹주에 관련한 소식이네요.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속도를 내면서 그룹 정상화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자구한 이행 성과와 실적 반등에 따라서 이 두산그룹이 연내 3조 원의 긴급 자본 대부분을 상환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 사상 최단 기간인 1년 6개월여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54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1% 증가한 2조 9천억 원가량이고 단기 순이익도 2,020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으로 224%로 전년 말 대비했을 때 35%포인트 개선됐는데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유동성 위기로 국채은행과 3년 만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긴급자금 3조 원을 지원받은 바 있죠.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오는 8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두산그룹은 연내 긴급자금 3조 원을 대부분 상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두산그룹이 채권단 체제를 조기 졸업하면 이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그룹으로 변화하는 것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IPO 대여들의 잇따른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이 증권사들이 쏠쏠한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는 IPO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서도 이 추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이중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가령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건당 1,50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전까지 증권사들은 영업 지점이나 전화 청약할 때에는 약 2,000원에서 5,000원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온라인 청약에서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청약에도 수수료를 받기로 한 건데 이 투자자들은 수수료 신설로 수익이 낮아졌다면서 아무래도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증권사의 수익이 개선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이 될지도 모를 이슈 전해드립니다.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을 앞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이 이미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 확정 실적에서 사업 부문별 성적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늘 나란히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미 지난 7일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 두 회사 모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공개한 바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8만 원 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 매출은 6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3%, 매출은 1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고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17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치입니다.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 넘으면서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7조 원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48% 늘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역시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12년 만이고요.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두 회사의 오늘 확정 실적을 함께 지켜보시죠.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의 황지원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십시오. 우선 이번 달 개별 종목 장세에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규제 쇼크에 커플링 현상으로 세계 증시 및 원달러 환율도 널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고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섣불리 매매를 재개하기보다는 당분간 현금 비중 확대와 관망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식은 실적이 뒷받침되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철강주입니다. 관련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태아제강 지주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건 현대제철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453억 원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국내외 철강시황 호조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고로 전기로 모두 마진이 개선되었으며 특수광 사업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분위기도 오히려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탄소 중립화의 하반기 중국 감산 기대감이 높아지며 중국 유통 재고도 지난주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아연, 연, 재련소 감산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상품 수급이 좋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3분기에는 조선용 후판을 필두로 수출용 차강판 등 큰 폭의 한두 회 차례의 가격 인상도 기대할 수 있는데 3분기에도 판재료 및 봉현강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완성차 업체와의 2분기 수출, 3분기 내수형 가격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실적과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 경기도 회복의 영향으로 봉현강 제품 또한 내수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데 그에 반해 주가와 PBR 0.4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라 판단해 현대제철을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철강주들은 정말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죠. 관련 주식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